대한민국 모든 예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영스파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희원쌤입니다. 금일 경찰직 시험 보시느라 굉장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강의는 시험을 보신 여러분들을 위한 해설 강의이기도 하지만 앞으로의 시험을 보실 예비 공무원분들을 위한 그런 강의이기도 하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궁금해하시는 난이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까 합니다. 전체적으로 본다면 어려운 편에 속했다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파트별로 분석을 해서 본다면 어휘는 중, 문법은 상,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해는 상 정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실제 기출문제를 한 문제 한 문제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다음 밑줄 친 단어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자, compromise, 얘는 타협시키다, 화해시키다 라는 좋은 뜻도 갖고 있지만은 무엇을 위태롭게 하다, 더럽히다, 손상시키다 라는 뜻도 있어요. 그 문맥상 어떤 의미로 쓰여 있는지 해석을 해봐야겠죠. 자, 이 단계에서의 패배는 가능성을, 뭐 할 가능성, 대회에서 결승전에 진출할 그런 가능성을, 패배하면은 그 가능성을 어떻게 써요? 가능성을 위태롭게 하겠죠. 결승전에 진출할 가능성을 위태롭게 할 것이다 정도의 의미로 쓰인 거겠죠. 자, 그래서 1번의 어휘를 보니까 rate는 동사로 쓰일 때는 평가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뜻이 호환이 되지 않고요. 2번은 fancy는 뭐뭐를 상상하다, 공상하다라는 뜻이죠. 마찬가지 문맥상 어울리지 않고요. 자, reduce, 줄이다라는 뜻인데 결승전에 진출할 가능성을 줄일 것이다. 그 가능성을 위태롭게 할 것이다. 가장 문맥상 가까운 의미를 가진 단어는 3번 되겠습니다. 자, 4번은 squander, 얘는 낭비하다, 허비하다라는 의미죠. 마찬가지 호환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2번. 다음 밑줄 친 표현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자, 월컵에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 얘가 생소했을 수 있죠. 그럼 해석이라도 하고 풀고 나오셨어야 돼요. 자, 그녀는 긴 산책을 하러 갔대요. 뭐 하기 위해서? appetite, 얘는 식욕이란 뜻이죠. 그녀의 식욕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먼 길을 산책 갔대요. 그럼 우리 운동하면 배고파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식욕을 불러일으키다란 뜻이에요. 월컵은. 그러면 1번은 accommodate, 얘는 수용하다라는 의미죠. 식욕을 수용하다, 이상하죠. 그 다음에 2번은 annihilate, 얘는 전멸시키다, 폐지시키다 이런 뜻이죠. 식욕을 폐지하다도 맞지 않죠. 그 다음에 3번은 gratify, 얘는 만족시키다, 기쁘게 하다라는 뜻이죠. 식욕을 만족시키다, 기쁘게 하다. 만족시키다는 좀 해석이 되는 것 같긴 한데, 자, 4번은 whet, 얘가 욕구나 흥미들을 돋우다, 동하게 하다. 그래서 식욕을 돋우게 하기 위해서 먼 산책을 갔다 라는 의미가 가장 적절하겠죠. 식욕을 만족시키는 것은 아니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빈칸에 들어갈 단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빈칸 추론 어휘 문제죠. 해석을 해서 가장 알맞은 단어를 골라야겠죠. 그는 어떠한 배우이다. 어떤 배우? 다양한 역할을 해온 배우래요. 너무나도 splendidly, 얘는 훌륭하게, 화려하게 이런 의미죠. 너무나 훌륭하게 아주 다양한 그런 역할을 해온 배우래요. 자, 그러면 1번은 versatile, 얘는 다재다능한 이런 의미죠. 여러 가지 역할을 훌륭하게 해왔기 때문에 아주 다재다능한 배우이다. 해석이 잘 되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었고요. 자, 2번을 보니까 stellar, 얘는 불임의, 불모의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어휘죠. 불임의 배우이다? 뭐 전혀 해석이 되질 않죠. 자, 그 다음 3번 futile, 얘는 헛된, 소용없는 이런 뜻이죠. 헛된 배우이다. 다양한 역할을 잘 했는데 해석이 되질 않죠. 그 다음 4번은 volatile, 얘는 변덕스러운, 휘발성의 이런 단어죠. 변덕스러운 배우도 문맥상 해석이 되질 않죠. 그래서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다음 기역, 니은의 공통으로 들어갈 단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음식의 공급은 어떠했다. 뭐 하기에는 홍수 피해자들의 그런 욕구들을 미트가 충족시키다는 뜻이죠. 욕구들을 충족시키기에는 어땠었대요, 음식 공급이.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장을 볼게요. 자, 여기 구문에서 blame A on B 라는 이 덩어리는요, A를 B 탓으로 돌리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들은 blame A on B, 그들의 실패를 어떠한 준비 탓으로 돌렸대요. 자, 그러면 1번 어휘를 보니까 ambiguous, 얘는 애매모호한 이런 뜻이죠. 자, 음식 공급은 애매모호했대요. 좀 해석이 되질 않죠. 자, 그 다음에 2번은 thorough, 얘는 철저한, 완벽한 이런 뜻을 갖고 있죠. 음식 공급이 철저했다, 희생 피해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뭐 여기서는 해석이 되죠. 자, 그런데 두 번째 문장에서 그들의 실패를 완벽한 철저한 준비 탓으로 돌렸대요. 철저하게 준비했는데 실패했다라는 말은 해석이 되지 않죠. 그래서 2번도 적당하지 않습니다. 공통적으로 들어가기에는. 자, 그 다음 3번은 inadequate. 얘는 불충분한이란 뜻이죠. 자, 음식 공급은 충분하지 않았대요. 그 희생 피해자들의 욕구들을 충족시키기에. 자, 기억번에 해석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들은 그들의 실패 탓을 불충분한 준비 탓으로 돌렸대요. 그렇죠. 준비가 충분하지 않아서 실패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공통으로 들어갈 수 있는 어휘는 3번 되겠습니다. 자, 4번 보니까 음식 공급은 sufficient는 충분한 이런 뜻이죠. 음식 공급은 충분했대요. 욕구들을 충족시키기에. 근데 충분한 준비 때문에 실패했다 라는 말은 여기서 어울리지 않죠.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5번 독해 문제. 다음 기억, 니은, 디귿에 들어갈 단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efficiency. 얘는 효율성이란 뜻이죠. 자, 효율성은 의미한대요. 만들어내는 것을 원하는 결과를 빠르게 생산하는 것을 의미한대요. with 뭐를 가지고서 어떠한 양의 비용을 가지고서. 근데 효율성이라는 것은 비용이 적게 들어야 되나요? 많이 들어야 되나요? 적게 들어야지 효율성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많은 비용 1번은 어울리지가 않죠. 자, 그 다음에 최소한의 비용 답이 될 수 있겠죠. 최대한의 비용 효율성이 없는 거죠. 가장 적은 비용 2, 4번에서 일단 답을 고르셨어야 돼요. 그 다음 문장 읽어볼게요. 자, 효율성에 관한 생각은 구체적인 것이래요. 누구에게? 어떤 산업이나 기업체들의 이익에 구체적인 것이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광고가 되어진대요. 뭐라고 광고가 되어진대요. 소비자들에게. 그러면 소비자들에게 이롭다라고 아니면 손해라고 광고가 되어진다. 여기서 추론하기는 좀 힘드니까 뒤에 내용을 읽어볼게요. 샐러드 바나 아니면 셀프 주유소나 ATM 기계나 이렇게 전자레인지에 돌려 먹는 식사들 그러니까 편의점 음식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런 것들이 좋은 예다. 자, 근데 이 소비자들에게 어떻다라고 광고가 되어지는 거에 구체적인 예시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자, 이런 애들은 고객들에게 좋지 않다라고 광고가 되어질까요? 좋다라고 광고를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롭다라고 광고가 되어지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그 다음 읽어보니까 여기에서 재미있는 요소는 대절이래요. 고객들이 자주 end of ing는 뭐 결국 뭐뭐 하다 ing 하게 되다 이런 의미죠. 일을 하게 된대요. that 어떤 일? 이전에는 그들을 위해서 행해졌던 일을 그 고객이 하게 된대요. 여기서 재밌는 일은 이롭다라고 했는데 그렇죠? 자, 이것은 의미한데요. 고객들이 뭐 하게 될지도 모른다. 더 많은 시간과 때때로는 더 많은 돈을 자, 이전에는 그 고객들을 위해서 행해졌던 일을 결국은 고객들이 하게 되고 있는 내용이 앞에 나왔잖아요. 그러면 고객들은 결국 어떻게 하게 되는 걸까요? 시간과 돈을 본인이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 많이 소비한다라는 말이 맞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뭐 하기 위해서 의미상 주어져 어떤 기업이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시간과 돈을 소비자들이 쓰게 된대요. 자, 그래서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6번. 다음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각각의 색깔은 다양한 성질들을, 특징들을 갖고 있대요. 그 색깔과 관련이 되어진 자, 분사 문제인데 특징은 관련시키는 것이 아니고 관련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뒤에 분사 뒤에 목적어도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분사가 아니고 과거 분사 PP를 옳게 쓴 맞는 보기입니다. 자, 그리고 영향을 미친다. 우리의 기분과 감정들에 영향을 미친대요. and, but, or 얘는 등위 접속사라서 병렬 문제가 항상 나오죠. 그러면 and 뒤에 동사를 썼다라는 거는 동사끼리 병렬이 됐다는 얘기인데 우리 and, but, or 뒤에 주어 없이 동사가 바로 나온다는 얘기는 이 앞에 있는 주어와 같기 때문에 생략하고 쓰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어가 3인칭 단수동사를 썼듯이 and 뒤에도 수일치 단수동사로 써줘야 맞는 보기였습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자, 몇몇 색깔들의 조합은 자연스럽게 잘 함께 간대요. 잘 어울린대요. 반면에 다른 색깔들은 discordant 얘는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이란 뜻이죠. 다른 색깔들은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진대요. 자, 디귿번은 우리 여러 개씩 셀 때 맨 처음 거 여러 개는 some, 중간 거 여러 개는 others, 나머지 전부 다 마지막 것은 the others 이렇게 표시하죠. 자, 그래서 처음 일부 몇몇 색깔들은 그리고 중간에 다른 색깔들 some others의 구조가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틀린 것이 없어요. 자, 다른 색깔들은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자, 그리고 자, 리을번은 투부정사의 부정을 앞에서 하고 있는 맞는 보기죠, 얘도. 자, 그럼 해석은 신경 써라. 너무 많은 색깔을 들여오는 것을 어디로? 방으로. 방에다가 너무 많은 색깔을 가져오지 말래요. 가져오지 않도록 신경을 써라. 왜냐하면 이것은 에너지를
혼동시킬 수 있기 때문이래요. 그리고 결국 stimulate, 자극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너무나 자극적일 수 있기 때문이래요. 자, 그래서 정답은 수일치 문제 2번이 되겠습니다. 7번, 다음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사회심리학자들은 버지니아 대학의 사회심리학자들은 요청했대요. 대학생들에게 뭐 하라고, 서 있으라고, 그 언덕 밑에 부분에 뭐 하면서, 가지고 있으면서, 휴대하면서, 무거운 백팩을 가지고 있으면서 언덕 밑에 서 있어라 라고 요구를 했대요. 그리고 자, and 병렬이 또 나왔네요. 근데 해석상 이 투부정사끼리 병렬이 되고 있는 게 맞죠. 투부정사 병렬을 할 때는 to를 생략할 수가 있죠. 서 있으라고, 그리고 추정하라고, 평가하라고 요구를 했대요. 뭐를? 그 언덕의 가파름을 평가하라고 요구했다. 자, 병렬이 옳게 되고 있는 것이죠. 자, 몇몇 참가자들은 서 있었대요. 뭐 옆에, 가까운 친구 옆에, 어떤, 그들이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그런 가까운 친구 옆에 서 있었대요. 그리고 몇몇은 서 있었다. 친구들 옆에, 그들이 오랫동안 알지 못한 친구, 뭐 사귄 지 얼마 안 된 친구들 옆에 서 있었대요. 그리고 몇몇은 옆에 서 있었다. 낯선 사람들 옆에 서 있었대요. 그리고 나머지 전부 다는 아까 얘기했던 거죠. 그리고 참가자들 중 나머지 사람들은 혼자 서 있었대요. 활동 동안에. 자, 나머지 전부를 지칭할 수 있으니까 니은도 이상이 없죠. 참가자들은, 가까운 친구와 함께 서 있었던 참가자들은 상당하게 낮은 그런 평가치를 내렸대요. 뭐에 대해서? 언덕의 그런 가파름에 대해서 낮은 추정치를 줬대요. 뭐보다? 참가자들보다 혼자 서 있고, 낯선 사람과 서 있고, 그리고 새롭게 형성이 되어진 친구, 새로 사귄 친구겠죠. 그 옆에 서 있었던 참가자들보다 낮은 추정치를 주었대요. 자, 그런데 디귿번이 틀린 것이죠. 언뜻 보면 해석이 되는 것 같지만 지금 den의 구조가 있잖아요. 원급 den이 아니고 비교급 den을 썼어야 되죠. 그래서 lower den 3번이 틀렸습니다. 4번은 newly, 자, 부사죠. 부사는 명사 빼고 다 수식하는 것이죠. 얘는 PP 형용사이기 때문에 새롭게 형성이 되어진 친구, 부사가 형용사를 꾸미고 있는 이상이 없는 복이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8번, 다음 문장 중 어법상 가장 적절한 것은, 자, 1번은 그들은 대통령을 만나길 기대하고 있는 중이다. look forward to 할 때 이 to는 투부정사 to가 아니라 전치사 to죠. 그래서 명사나 동명사가 와야 되는 것이죠. 동명사로 고쳐주었어야 맞는 문장이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은 그 위원회는 10명의 멤버로 구성되어져 있다 라는 의미가 맞겠죠. 자, 그런데 consist with란 뜻은 뭐뭐와 일치하다는 뜻이에요. 그 위원회는 10명의 멤버와 일치한다 해석이 되진 않죠. 그래서 구성되다 consist of로 고쳐줬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consist in이란 말도 있죠. 얘는 어디에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세 개의 뜻을 잘 숙지를 해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너는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익숙하니 그들이 사용하는, 자, 얘는 명사 다음에 주어 동사의 구조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생략, 그래서 use의 목적어가 비어있는 것이 맞는 구조죠. 그런데 이 문장은 어디가 틀렸냐면, 자, be familiar with, 그 다음 be familiar to가 있죠. 자, be familiar with 얘 뒤에는 사물이 와야 되는 것이고요. be familiar to 얘는 뒤에 사람이 오게 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뭐뭐에 익숙하다, 얘는 누구누구에게 익숙하다, 친숙하다 라는 의미죠. 근데 지금 사물이 와 있기 때문에 to가 아니고 with 이걸 쓰셔야 되죠. 자, 그 다음 4번은 radioactive waste, 얘는 방사능 폐기물이죠. 자, dispose of, 얘가 뭐뭐를 없애다, 처리하다 이런 의미죠. 그럼 방사능은 쥐가 처리하는 게 아니고 처리되어지는 수동의 의미죠. 그래서 수동태로 쓴 게 맞고, 하나의 구동사이기 때문에 전치사가 같이 나와서 수동태로 쓰여 있는 그런 문장이죠. 그래서 이상이 없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방사능 폐기물은 안전하게 처리되어져야 한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9번, 우리말을 영어로 옮긴 것 중 가장 적절한 것은, 1번은 밤 공기가 뜨거웠지만 그들은 푹 잤다. 자, 여기에서 봐야 될 중요 구문은 양보 강조 표현이죠. as, 접속사, 주어 동사 앞에 명사나 형용사나 부사가 나와 있는 경우, 자, 그런데 이 애들은 여기 뒤에 문장에서 나온 애들이에요. 이렇게 as 앞에 이런 게 튀어나와 있는 경우에는 얘가 비록 뭐뭐라 할지라도 뭐뭐이긴 하지만 양보의 뜻을 가진 접속사의 뜻으로 바뀌어요. 자, 그럼 형용사가 앞에 나와 있는 거죠. 비동사의 보어가 앞으로 올바르게 나와 있어요. 밤 공기가 뜨겁긴 했지만, 뜨거웠다 할지라도
그들은 자 근데 사운드는 형용사로 건전한 이런 뜻이 있죠. 건전하게 잤대요. 그러니까 soundly 얘는 아주 깊이 곤히 잤다는 뜻이죠. 건전하게 잔 것은요. 그래서 푹 잤다는 의미가 맞습니다. 그래서 1번이 가장 적절한 문장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2번은 어젯밤에 경찰은 행방불명된 소녀를 찾았다고 말했대요. 자, 어젯밤에 경찰은 말했다. 자, 여기가 틀렸죠. 시제가 last night 과거 시점 부사가 나와 있을 때는 현재 완료를 쓸 수가 없죠. 현재 완료는 현재 상태이기 때문에 과거 시제를 써줬어야 되는 거죠. 자, 뭐라고 말했냐면 그들이 찾았다고 말했대요. 자, 말한 것보다 찾은 게 더 먼저니까 과거보다 더 과거 완료 쓴 거는 맞죠. 누구를? 행방불명된 소녀를, 실종된 소녀를. 자, 얘는 여태까지 시험에 많이 나왔었죠. 사라진, 실종된, 뭐 없어진, 빠진, 결여된 이런 의미를 가진 것은 mist가 아니고 missing을 쓰는 것이죠. 자, 얘는 miss가 사라지다라는 의미를 가질 때 disappear처럼 자동사이기 때문에 pp, 수동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ing 형태를 씁니다. 자, 두 군데가 틀렸기 때문에 이거는 답으로 고르셨으면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3번은 교통신호등이 파란색으로 바뀌어서 나는 출발했대요. 자, 교통신호등이 파란색으로 바뀌었대요. 자, 그런데 우리 turn 얘는 become의 의미로 쓰일 수가 있죠. 이형식 동사로. 그래서 turn 뒤에는 보통 색깔이 많이 나오죠. turn red 빨개지다, turn pale 창백해지다. 그래서 become의 의미로 쓰이고 있을 때는 우리 1, 2형식은 자동사에 속하기 때문에 수동태로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수동태 불가한 동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능동으로 쓰셨어야 됩니다. 자, 그 부분이 틀렸고요. pull away는 뭐 떠나다, 출발하다. 얘는 옳게 쓰이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 4번은 불리한 증거가 없어서 그는 석방이 되었다. 자, 분사 구문인데요. ing, 주어 동사, 뭐 because 정도가 부사절 접속사가 생략이 된 거겠죠. 자, 그런데 주절 앞에 준동사가 나와 있는 경우 투부정사 아니면 전치사 플러스 동명사 아니면 지금처럼 분사구문 주절 앞에 컴마 찍고 이렇게 준동사가 나와 있는 경우는 주어를 준동사 앞에다가 갖다 넣어서 해석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이 he를 요 앞에다 갖다 넣어봤더니 그는 증거가 아니다, 뭐 해석이 되질 않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증거가 없어서 우리 있다 없다 구문은 there be 구문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문두에 there를 써줘야 맞는 문장이 되는 것이에요. 자, 이 문장은 원래 어떤 문장이었을까요? 자,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자, against는 뭐뭐에게 불리한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면 그에게 불리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그는 석방이 되었다는 얘기인데 우리 분사구 만들 때 맨 처음 부사절 접속사를 없애고 그 다음 주어를 비교하는 것이죠. 여기 있는 주어랑 부사절의 주어랑 주절의 주어가 다르면 얘를 남기고 쓰는 거죠. 분사구문 쓸 때. 그리고 시제가 과거 같을 때는 동사 원형에다가 ing를 쓰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런 형태의 분사구문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지금 얘는 뜻이 전달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10번 A에 대한 B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대화의 내용이 어색한 걸 고르면 되겠죠. 자, 직장에서 긴 하루 이후에 나는 정말로 피곤하대요. 그러니까 B가 that makes two of us 얘는 그것은 우리 둘을 만든다 라는 의미인데 우리 둘을 따로 있게 만드는 게 아니고 함께 있게 둘을 만든다 라는 의미는 나도 마찬가지다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숙지를 해두시길 바랍니다. 나도 마찬가지다, 나도 피곤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이 없는 대화고요. 그 다음에 2번은 너는 그 바의 이름이 기억이 나니?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날 갔었던 바의 이름이 기억이 나니? Oh man, 그것은 나의 혀의 끝에 있다. It's on the tip of my tongue. 얘는 나의 혀 끝에서만 맴돈다 라는 의미죠. 그래서 말이 나올랑 말랑 한다. 생각이 날 듯 말 듯 하다 라는 의미를 가진 거예요. 나도 그 바의 이름이 지금 당장은 기억이 안 난다 정도의 의미겠죠. 그래서 어색하지 않은 대화고요. 그 다음에 3번은 나는 너무나 흥분이 된대요. 이 영화를 보게 되어서 나도 흥분된다. 그 영화는 얻었대요. two thumbs up인데 두 개의 엄지손가락을 위로 올린 거예요. 자,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two thumbs up은 뭐 최고, 강추, 좋은 평가 정도가 되겠네요. 그러면 좋은 평가를 받았대요. 모든 비평가들로부터. 그럼 이상이 없는 대화죠. 그럼 3번도 맞고. 자, 근데 하나 더 표현을 추가해서 외우시자면은
two thumbs down 이란 뜻도 있어요. 두 개의 엄지손가락을 내렸기 때문에 이것은 최악이다 정도의 의미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번은 이 표현을 아느냐를 물어본 거죠. feel under the weather. 얘가 몸이 찌뿌둥한, 몸이 별로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나는 오늘 약간 몸이 별로래요. 그러니까 B가 사실 지금 비가 내리고 있지 않대요. 전혀 어울리지가 않죠. 날씨 얘기가 나왔다고 해서 비에 관한 얘기가 나오면은 안 돼요. 그래서 이 표현을 아느냐를 물어본 것이다. 그래서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11번 독해 문제. 다음 글의 내용과 가장 일치하지 않는 것은 자, 하나의 생각이 나한테 왔대요. 나에게 떠올랐대요. 나는 조명들을 껐다. 스튜디오에서 어둠 속에서 나는 첼로 스파이크를 두었대요. 어디에? 카페트의 느슨한 곳에 두었대요. 그리고 타이튼, 조였대요. 활을. 그리고 활을 당겼다. 뭐를 가로질러서 open strings 얘는 음악 용어예요. 개방현이란 뜻을 갖고 있대요. 개방현을 가로질러서 그 활을 당겼대요. 나는 took off, take off가 벗다란 뜻이죠. 내 셔츠를 벗었대요. 그리고 그것을 다시 시도했다. 그것은 처음이었었대요. 첫 경험이었었대요. 내 인생에서 내가 악기를 느꼈었던 첫 경험이었다. against는 뭐뭐에 기댄 이런 의미도 갖고 있어요. bear 얘는 벌거벗은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어떤 맨 가슴 정도겠죠. 맨 가슴에 대고 악기를 느꼈던 첫 경험이었었대요. 자, 여기까지 읽어보고 보기를 확인해 볼게요. 1번은 화자는 어둠 속에서 첼로 연주를 했다. 아까 조명을 끄고 어둠 속에서 첼로 연주를 한 거죠. 활을 당기고 한 거니까요. 1번은 맞는 내용이고 그 다음 2번은 화자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첼로 연주를 했대요. 이 내용이 틀렸죠. 자, 맨 가슴에 그 악기를 대고서 연주한 게 처음이란 얘기지 첼로 자체를 태어나 처음 연주했다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래서 2번이 일치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볼게요. 나는 그 줄에 진동을 느낄 수가 있었대요. 자, 근데 feel이 오형식으로 쓰이고 있네요. 그 줄의 진동이 이동하는 걸 느낄 수 있었대요. 악기의 몸체를 통해서 나의 몸으로 이동하는 거를 느낄 수 있었다. 나는 절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었대요. 자, 그러나 음악학자들은 항상 이야기를 한다. 자, resonate 얘가 소리 등이 울려 퍼지다. 뭐 공명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으니까 공명하는 성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대요. 뭐의? 다양한 악기들의. 그러나 확실히 연주자의 신체는 몸은 have an effect on이 뭐뭐에 영향을 미치다죠.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침에 틀림이 없대요. 소리에 영향을 미침에 틀림이 없다. 자, dig into는 뭐뭐를 파헤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내가 음표들을 파헤치게 되었을 때 파헤치게 됨에 따라서 뭐 그거를 집중하게 됨에 따라서 나는 대절이라고 상상을 했대요. 나의 가슴과 폐가 extension 얘는 확장, 뭐 연장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그러면 소리박스의 얘가 울림통이란 뜻이래요. 그래서 울림통의 그런 연장이라고 상상을 했대요. 그래서 나는 alter, 변경하다란 뜻이죠. 소리를 바꿀 수 있는 것처럼 보였대요. 뭐에 의해서? 내가 앉아있는 방식에 의해서. 그리고 또 뭐 함으로써, 바꿈으로써 근육의 긴장을 나의 상체에서 근육의 긴장을 바꿈으로써 소리를 바꿀 수 있다는 것처럼 보였대요. 자, 그러면 3번은 음악학자들은 여러 악기들이 가진 공명의 특성들을 말한다. 자, 이 부분 나왔죠? 음악학자들은 항상 공명의 특성을 말한다니까 맞는 내용이죠. 자, 4번은 본인의 자세가 영향을 준다. 아까 내가 앉아있는 방식에 의해서 첼로 소리에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4번도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12번 다음 글에서 유추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peppers, 고추죠. 고추들의 중요한 목적은 자, as with 얘는 뭐뭐와 마찬가지로 란 뜻이에요. 모든 과일들과 마찬가지로 고추들의 목적은 자, 씨앗을 퍼뜨리는 것이래요. 자, 그러나 뭐인 것처럼 뭐이듯이 과일이 도움이 되는 유기물들을 끌어당기는 것처럼 which 어떤 씨앗을 퍼뜨리는 유용한 도움이 되는 유기물을 끌어당기는 것처럼 새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끌어당기는 것처럼 끌어당기듯이 그것은 과일은 또한 해로운 마이크로브 얘는 미생물이란 뜻이죠. 해로운 미생물들도 끌어당긴대요. 어떤 씨앗을 이렇게 파괴시키는 자, 펑거스 얘는 곰팡이, 균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곰팡이들처럼 씨앗을 파괴시키는 해로운 미생물들도 끌어당긴대요. 자, 분사 구문이죠. 연구했던 한 무리의 국제 연구자들은 뭐를 그 야생의
고추 식물들을 연구했던 연구자들은 대처를 발견했대요. 자, 지역에서 with 뭐를 가진 지역, prevalence니까 만연함이죠. 그러면 어떤 곰팡이들, 균들의 높은 만연함을 가진 지역, 그러니까 균들이 많은 지역에서 고추들이 더 많은 캡사이신을 포함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을 했대요. 자, 동격이죠. 캡사이신은 즉 자연적인 antifungal agent, 얘는 천연의 항진균제래요. 캡사이신은. 자, 이러한 실험의 발견들은 뒷받침해준다. hypothesis, 얘는 가설이란 뜻이죠. 가설을 뒷받침해준대요. 대동격이죠. 뭐라는 가설을 환경적인 요인들이 트리거, 유발시키다죠. 어떤 적응의 반응들을. chemistry는 화학이란 뜻이지만 화학작용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과일에서의 화학작용에서의 적응 반응을 유발시킨대요. 그렇다라는 가설을 뒷받침해준대요. 이러한 실험의 결과들은. 자, 그러면 유추할 수 있는 내용 1번부터 볼게요. 새들은 항상 도움이 된대요. 이 나인지는 뭐뭐 할 때, 뭐뭐 하는 데 있어서 이거죠. 과일의 씨앗을 퍼뜨리는 데 있어서 항상 도움이 된다. 유용하다. 자, 그런데 이 본문의 내용은 과일이 새들처럼 유용한 유기물들을 이렇게 끌어오기도 하지만 해로운 미생물들도 끌어온다고 했기 때문에 항상 도움이 된다라고 할 수 없겠죠. 자, 그 다음 2번은 고추 안에 들어있는 캡사이신은 나돈리 버돌소죠. 도움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해로운 그런 유기물들 끌어당긴대요. 근데 얘는 과일이 그렇게 한다는 얘기지 고추 안에 들어있는 캡사이신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죠. 자, 그 다음 3번은 과일의 화학작용은 영향을 받을 수가 있대요. 미생물들에 의해서 그들의 환경 속에 있는. 자, 여기는 어디에서 유추할 수 있냐면 요 끝 문장에서 나왔죠. 마지막 문장에서 환경적인 요소들이 과일의 화학 반응에서의 적응 반응을 유발시킨대요. 그러면 환경이 유발시키는 거니까 환경 속에 있는 미생물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가 있겠죠.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요. 그래서 3번이 유추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은 더비교급이죠. 그 고추들이 더 많은 캡사이신을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을수록 그들은 더 좋은 맛이 난대요. 근데 그냥 캡사이신이 본문의 내용은 천연의 항진균제라는 내용만 나와 있지 맛이 좋다라는 내용을 여기서 끌어낼 수는 없겠죠. 그래서 3번이 가장 적절하겠습니다. 자, 13번. 글의 흐름으로 보아 보기 문장이 들어갈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리고 그러한 것들은 특징이다, 자질이다. 너가 원하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후보자에서든지, 그러니까 모든 후보자에서 여러분들이 바라는 그러한 자질이래요. 그러면 후보자에게 여러분들이 바란다라는 그런 자질, 특성들은 좋은 특성이겠죠. 그죠? 그리고 도즈가 지시대명사이기 때문에 이 주어진 문장 앞부분에는 여러 가지 좋은 자질들, 특성들이 나와 있어야 되겠죠. 그것을 도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좋은 특징들이 나온 그 다음 문장에 이 문장이 들어가면 되겠죠. 자, 그걸 예상하고 읽으면 되겠죠. 자, 만약에 당신이 결정하고 있는 중이라면은 몇몇 사람들 중에서 자, 뭐 할 사람들, 자리를 채울 그런 사람들 중에서 결정하고 있는 중이라면은 살펴보래요. 뭐를? 그들의 글쓰기 기술을, 작문 실력을 살펴보래요. 1번엔 들어갈 수가 없죠. 여러 가지 좋은 특징들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자, 1번 뒤에는 자, 가주어 it, 진주어 if절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문법 시간에 배울 때는 if가 명사절로 쓰일 때, whether의 의미로 쓰일 때는 타동사의 목적어로밖에 안 쓰인다라고 배우죠. 근데 가주어 it, 진주어 if절 구문에서는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쓰인 거예요.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그 사람이 마케터인지 판매사원인지 디자이너인지 프로그래머인지 무엇이든지 중요하지가 않대요. 즉 그들의 글쓰기 기술이 pay off는 빚을 갚다 청산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결실을 맺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고 글쓰기 기술이 결실을 맺을 것이래요. 자, 그것은 뭐이기 때문이래요? 동명사 주어죠. 좋은 작가가 되는 것은 자, 모월드는 뭐뭐 이상이라는 의미니까 글 쓰는 것 이상이기 때문이래요. 자, 마찬가지 이번에도 들어갈 수 없는 이유는 여러 가지 좋은 특징들에 대해서 나오지를 않고 있죠. 자, 계속 읽어볼게요. 분명한 글쓰기는, 명료한 글쓰기는 분명한 사고의 표시래요. 좋은 작가는 안다. 어떻게 의사 전달하는지를 안대요. 그리고 그들은 어떤 것들을, 그러니까 글의 내용이겠죠? 글의 내용들을 쉽게 만든대요. 이해하기가 쉽게 만들고. 그리고 그들은 그들 자신을 집어넣을 수가 있대요. 다른 사람의 입장 속에, 슈즈가 입장이라는 의미가 있죠. 다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대요. 그리고 그들은 omit, 빼다, 생략하다, 제거하다 이런 의미죠. 무엇을 빼야 하는지, 글의 내용에서 무엇을 빼야 하는지도 알고 있대요.
자,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겠죠. 왜냐하면 어떻게 의사 전달을 하는지 방식도 알고 있고 글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만들고 그리고 남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무엇을 빼야 하는지도 아는 그러한 훌륭한 자질들에 대해서 열거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도주로 잘 받고 있으니까 3번이 맞다. 자, 3번 뒤에 내용은 글쓰기는 make a comeback은 다시 인기를 얻다 라는 의미예요.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서 다시 인기를 얻고 있는 중이래요. 4번도 들어갈 수가 없죠. 좋은 특징들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자, 4번 뒤에는 살펴보아라. 얼마나 많은 의사소통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뭐를 통해서? 인스턴트 메시징을 통해서. 빠른 메시지죠. 즉각적인 메시지. 인터넷 메신저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블로깅을 통해서 블로그의 글들을 통해서 어떻게 의사소통이 일어난지를 한번 살펴보래요. 글쓰기는 오늘날의 currency, 얘는 통화, 화폐란 뜻이 있죠. 글쓰기는 오늘날의 화폐래요. 좋은 아이디어에 대한. 그러니까 글쓰기가 그만큼 돈의 가치가 있다는 얘기겠죠. 따라서 가주어, 진주어죠. 필수적이다. 뭐 하는 것이? 사람들을 환영하는 것이, 받아들이는 것이, 뭐를 가진 사람들, 좋은 작문 기술을 가진 사람들, 글쓰기 기술을 가진 사람들을 어디로 환영하는 거예요? 당신의 조직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채용하는 게 필수적이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선을 긋는 것은 make a distinction, 얘는 구별하다라는 의미죠. 구별을 하는 것이래요. categories, 얘는 범주죠. 두 가지 범주 사이에서 구별을 하고 있는 거래요. 어떤 범주죠? 오직 정도에서만 다른 그런 범주를 구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선을 그어서 구별을 한다는 얘기겠죠. 자, where이 부사절로 쓰이고 있어요. where이 부사절로 쓰일 때는 뭐 주어가 동사하는 곳에서 아니면 주어가 동사하는 경우에 이 정도 의미를 갖고 있어요. continuum, 얘는 연속체, 연속성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연속성이 있는 경우에 such as, 뭐와 같은 연속성이죠? 부유한 것과 가난한 것 사이에 그런 연속성처럼 연속성이 있는 경우에, 그리고 어떤 목적을 위해서 such as 뭐와 같은, 결정하는 것과 같은. eligible, 얘는 자격이 있는 이런 의미죠. 그럼 누가, relief는 또 감면, 완화라는 뜻도 있죠. 누가 세금 감면에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를 결정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경우라면은, 자, 가주어 it, 진주어 투부정사죠. 필수적이래요. 뭐 하는 것이? 선을 긋는 것이. 뭐 사이에서. 자, 근데, 자, count as, 얘는 뭐뭐라고 여겨지다, 간주가 되어지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부자라고 간주가 되어지는 것과, 그리고 뭐죠? 자, 여기에도 to count as 공통되니까 생략이 된 거겠죠. 그러면 가난하다라고 여겨지는 것 사이에서 선을 그어야 된대요. 선을 긋는 것이 꼭 필수적이다. 자, 얘가 주제문이었죠. 앞에 문장 내용이 어려웠다 할지라도 당위성을 내포하고 있는 형용사, 뭐뭐 하는 것이 중요하다, important나 지금처럼 necessary, essential, 필수적인, 그리고 뭐뭐 해야 한다, 이런 거에서 주제문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가 주제문. 그러면 선을 그어야 하는 게 필수적이래요. 뭐 여기가 해석이 어려웠어도 어쨌든 주절의 내용이 선을 긋는 게 꼭 필요하다라는 내용이죠. 그러면 보기를 확인을 해보니까 두 범주를 구분하는 선 긋기는 자의적이랄지라도 존중될 필요가 있대요. 그러면 선 긋기는 존중해야 된다는 거는 선을 그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쵸? 그래서 1번이 정답이었고요. 2번은 자의적인 구분. 구분이 선 긋기잖아요. 선 긋기는 배격이 되어져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주제문과 반대되는 내용이죠. 자, 그 다음 3번은 부유층과 빈곤층의 경계는 언제나 명확하다. 명확하면 선을 그을 필요가 없겠죠. 자, 그 다음 4번은 정도의 차이만 있는 두 범주를 구분하는 것. 그러니까 선을 긋는 그것은 불필요하다. 얘도 마찬가지 주제문에 벗어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마저 읽어보면 때때로 그 사실은 대동격대시죠. 뭐라는 사실, 그 선이 그어질 수도 있었다라는 사실, 다른 곳에서 그어질 수도 있었다라는 그러한 사실은 받아들여질 수가 있대요. 뭐로서? 증거로서 받아들여질 수가 있다. 동격대시죠. 또 뭐라는 증거? 우리가 선을 전혀 긋지 말아야 한다라는 증거로서 받아들여질 수 있고, 이 동격대시랑 병렬이 되고 있는 거죠. 뭐라는 증거로서 받아들여질 수 있대요. 선이 관계대명사 대시죠. 어떤 선? 그어진 선이 force, 힘이나 효력이 없다. 효력이 전혀 없다라는 그런 증거로서 받아들여질 수가 있대요. 그러나 대부분의 맥락상에서, 상황 속에서는 이러한 견해는
잘못된 거래요. 그러니까 선을 긋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게 잘못됐대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선을 그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예를 들어 영국에서 속도 제한은 신시가지에서의 속도 제한은 30마일이었었대요. 그것은 고정되어질 수도 있었었대요. 25마일이나 35마일로. 그러나 자, in no way는 never라고 외워두시면 돼요. 결코 뭐뭐하지 않다. 이것으로부터 대절이라는 사실이 따르는 건 아니다. 대절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정도겠죠. 우리가 그 속도 제한을 무시해야 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래요. 일단 그 선이 과속하는 것과 안전하게 운전하는 것 사이에서의 그 구분선이 일단 설정이 되면 그어지면 그걸 무시해야 된다라는 사실이 뒤따르는 건 아니래요. 자, 그럼 얘도 어떤 속도 제한에 대해서 구분을 짓기 위해서 어떤 속도까지가 속도 제한이냐를 정한 거죠. 임의적으로 영국 사람들이. 그래서 30마일로 정한 거죠. 근데 25, 35마일로 정할 수도 있었지만 일단 정해지면 구분을 짓기 위해서 일단 정해지면은 그걸 무시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끝의 내용도 그렇죠. 영국 사람들이 자의적으로 속도 제한을 정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존중되어질 필요가 있다. 밑의 내용도 글의 주제문과 잘 부합하고 있죠. 그래서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15번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while 반면에 대부분의 사막 동물들이 물을 마시는 반면에 뭐 한다면 직면하게 된다면 물을 만나게 된다면 물을 마시는 그런 반면에 대부분의 그들에게 사막 동물들에게 그 기회는 절대 오질 않는데요. 물을 마실 기회가. 그러나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들은 have가 먹다 마시다로 쓰인 거죠. 물을 마셔야 된대요.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expire, 뭐 만기가 되다, 뭐 죽다, 소멸하다 이거죠. 여기선 죽게 될 거래요. 자, herbivorous, 얘는 초식 동물들을 얘기하는 거죠. 초식 동물들은 그 물을 찾는데요. 사막 식물에서 물을 찾는데요. 안 먹으면 죽으니까요. 그리고 carnivores, 얘는 육식 동물들이죠. 육식 동물들은 slake, 얘는 갈증을 해소하다, 욕구를 충족시키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육식 동물들은 그들의 그런 목마름을, 갈증을 해소시킨대요. 뭐를 가지고서 해소한대요? 플래시, 살이죠. 살코기를 가지고 아니면 피를 가지고서 그 살아있는 먹잇감의 피나 살코기로 그런 갈증을 해소를 한대요. 자, 그러나 여기가 주제문이었어요. 역접의 연결사가 있기도 하고 최상급이 들어있는 거죠. 항상 최상급은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여기가 주제문. 자, 가장 주목할 만한 그러한 적응은 그러나 행해져 왔대요. 뭐에 의해서? 작은 캥거루 쥐에 의해서 행해져 왔다. 그런데 그 쥐는 나돈니 버돌소 구문이죠. 물 없이 살 뿐만 아니라 subsist on이 뭐뭐를 먹고 살다, 뭐뭐로 연명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마른 씨앗의 그런 식사를 가지고서 살아남는데요. 뭐가 들어있는 약 5%의 free water는 유리수래요. 그냥 물이죠. 어쨌든 5%의 물이 들어있는 그런 마른 씨앗을 먹고 산다 라는 내용이죠. 어쨌든 사막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적응을 보여주는 아이가 캥거루 랩이라는 것이죠. 자, 계속 읽어볼게요. 다른 동물들처럼 그는 캥거루 래트를 받은 거죠. 그는 능력을 갖고 있대요. 뭐 하는 능력? 물을 제조하는, 만들어내는 능력. 몸 안에서. 뭐에 의해서? 신진대사의 전환을 통해서 뭐의? carbohydrate, 얘는 탄수화물이라는 뜻이죠. 탄수화물의 그런 신진대사 전환에 의해서 몸에서 물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대요. 그러나 그는 유명하대요. 뭐 때문에? parsimony, 얘는 인색함이라는 의미예요. 인색함 때문에 유명하대요. with which, 어떤 인색함이죠? 그가 적은 공급량을 보존하는 그러한 인색함이래요. 물의 공급이겠죠. 뭐에 의해서? 모든 가능한 수단에 의해서 그의 작은 물의 공급량을 보존하는 그러한 인색함 때문에 유명하대요. 뭐 하면서 오직 minuscule, 얘는 아주 극소의 이런 의미예요. 아주 극소량의 excreta, 얘는 밑에 나와 있죠. 배설물. 그의 배설물에서 오직 극소량의 양들만을 소비하면서 그리고 또 뭐를 통해서? 증발을 통해서 그의 respiratory, 얘는 호흡의 라는 뜻이죠. respiratory tract, 여기까지가 기도라는 의미예요. 어쨌든 그런 증발을 통해서 그의 기도로부터의 증발을 통해서 그리고 배설물에서의 극소량만을 그렇게 소비하면서 작은 공급량을 보존하는 인색함 때문에 유명하대요. 자, 그런 내용으로 끝나고 있는데요. 자, 제목으로 적절한 것은 1번 보니까 사막 동물들의 생존이래요.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지금 소재가 하고 싶은 얘기고요. 다양한 동물들의 생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가장 눈에 띄는 적응을 잘한 캥거루 래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1번은 너무 범위가 넓다. 자, 그 다음 2번은 캥거루 래트가 대처하는 방식이래요. 뭐에? 물 부족에. 그렇죠. however 이후부터 얘가 어떻게 물 부족에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2번이 정답으로 가장 적절하고요.
그 다음 3번은 물의 적은 양이래요. 캥거루 래트가 마시는 적은 양의 물이래요. 자, 그런데 얘는 얘가 물을 마신다라는 내용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소재가 이 캥거루 래트에 대한 거는 맞지만 요 부분이 주제문이라 그랬었죠. 가장 적응을 잘하는 애 중 하나인데 걔가 물을 마시는 거 없이도 살고, 그리고 메마른 씨앗에 들어있는 5%의 물을 포함하고 있는 마른 씨앗을 먹고 산다. 그리고 그 뒤에도 물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능력도 있고 그 물의 저장량을 인색하게 쓰는 그런 내용도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적은 물을 마시는 거는 맞지만 주제문이 되기에는 너무 좁은 범위의 얘기만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주제문으로는 2번이 가장 적절하고요. 그 다음에 4번은 자, lacking in은 뭐뭐가 없는, 부족한 이런 의미죠. 그러면 물이 부족한 그런 환경이, 자, 얘가 주어, 동사. 환경이 미치는, 뭐에 미치는? 동물들에 미치는 영향력이란 뜻이죠. 자, 얘도 글의 내용이 환경이 물이 부족하면 동물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는 글은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16번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빈칸 문제죠. 자, 사회학자인 글렌 엘더이라는 사람은 말했대요. 대절이라고. 민감한 시기가 있다. 그 성장에, 즉 10대 후반부터 30대 초반까지 그런 성장에 대해서 민감한 시기가 있다라고 말했대요. 그런데 그 동안에 이거죠. 그런데 그 1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 동안에 실패는 가장 유익한 것이래요. 자, 얘도 최상급의 표현이 나와 있는 거죠. 어쨌든 요 글에서는 실패가 유익한 거래요. 가장. 어쨌든 여기서는 실패가 좋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한 패턴은 뭐처럼 보인대요? 어떤 특징들을 촉진시키는 것처럼 보인대요. 때때로 뭐라고 불리우는, 자, equanimity. 얘는 침착, 평정이란 뜻이죠. 어려웠어요. 침착함이라고 불리우는 그러한 특징들을 촉진시킨대요. 그러한 패턴이라는 거는 실패하는 패턴이겠죠. 어쨌든 실패가 좋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알게 된대요. 대절을 깨닫게 된다. 그 트라우마가 생존 가능하다라는 거, 오래 갈 수 있다라는 거를 알고 있대요. 그래서 우리는 자, 플런지, 얘는 아주 거꾸러지다, 급락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이죠. 너무나 깊이 이렇게 급락하지 않는데요. 거꾸러지지가 않는데요. 뭐 이후에 실패들 이후에 매우 깊이 거꾸러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실패 이후에도 그렇게 많이 뭐 안 좋아지지 않는다 정도의 의미겠죠. 또한 반대로 우리는 soar, 이렇게 올라가지도 않는데요. 너무 높이 우리의 성공에 있어서. 자, 구문이 어렵지만은 아까 여기 실패가 가장 이로운 것이래요. 그 앞부분의 내용을 잊지 마시고 계속 가셔야 됩니다. 자, 몇몇 기업체들은 실리콘밸리나 월스트리트에 있는 그러한 기업체들은 make a point of는 애써서 뭐뭐 하다, 반드시 뭐뭐 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런 기업들은 애써서 고용을 한대요. 자, X는 뭐 이전의 이런 의미죠. 이전 프로 운동선수들을 애써 고용한대요. 그들의 직원으로. 자, 그것은 단지 뭐이기 때문이 아니래요. 그들의 높은 프로파일은 옆모습이란 뜻도 있지만 인지도란 뜻도 있어요. 그들의 높은 인지도가 사업을 끌어오는 거니까 사업을 유치하기 때문이 아니래요. 인지도 때문에 데려오는 것이 아니래요. 그것은 뭐이기 때문이래요? 운동선수들이 익숙하기 때문이래요. 회복하는 것에, 그들의 실패로부터 회복하는 것에 익숙하대요. 어쨌든 그러면 실패를 통해서 회복하는 걸 통해서 더 발전을 하겠죠. 어쨌든 실패가 좋다는 맥락이죠. 우리는 사람들을 필요로 했다. 어떤 사람들,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감정적으로 이렇게 부착이 되어지는 것, 집착하게 되는 거겠죠. 패배에 감정적으로 부착이 되어지는 거니까 감정적으로 집착하지 않는 직원들, 뭐에 손실에, 그러니까 실패해도 빨리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필요로 했대요. 라고 그 시카고의 석유상이 말을 했대요. 뉴욕타임즈에게 말했대요. 뭐라고 설명하면서 왜 회사들이 운동선수들을 좋아하는지. 자, 트레이딩 플로어라는 것은 주식거래소 아니면 유가 증권거래소 이런 의미예요. 지금 석유상이 나왔기 때문에 뭐 유가 거래소에서 왜 운동선수들을 좋아하는지를 설명을 하면서, 자, 특히 언제, 어느 시기에, 자, 아주 못생긴 경제의 시기는 경제가 안 좋은 때를 얘기하겠죠. 이와 같이 나쁜 그런 불경기에, 특히나 불경기에 왜 이런 선수들을 좋아하는지를 설명을 하면서 말을 했대요. 자, 그 이미지는 라이더. 근데 여기서 새들이 나왔기 때문에 말의 안장이래요. 여기서 그 말에 탄 기술을 얘기하는 거겠죠. 안장에 이렇게 쉽게 편안하게 앉아있는 그러한 이미지인 것이래요. 자, 그럼 빈칸은 어쨌든 주제문과 연관을 지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실패가 좋다란 얘기
얘기예요. 그리고 실패로부터 운동선수들이 빨리 회복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필요로 한다 라는 전반적인 내용이었죠. 자, 그래서 1번이 정답이었습니다. 근데 1번 또 보기가 구문이 굉장히 까다로웠죠. 일단 대시는 지우시고요. 삽입이니까. 자, 어떤 것도 아무것도 그렇게 놀래킬 수가 없대요. 그녀를 그렇게 많이 놀래킬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근데 이 대시 동격 대시예요. so that 구문이 아니고요. 그래서 선행사가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어려운 구문이었어요. 자, 그리고 동사 표현 자체도 어렵죠. 자, knock off는 뭐뭐를 살해하다, 해치우다 이런 의미인데 해치우고 살해하는 거는 뭐 패배시키다 정도의 의미도 있겠죠. 그러면 그녀가 패배할, 해치워지는 거니까요. 그녀가 패배할 어떠한 것도. 그러니까 여기서는 의미상, 내용상 실패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녀가 실패하게 될 어떠한 것들도 그녀를 놀라게 할 수는 없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문맥상 실패하게 된다는 얘기죠. 실패하게 되어질 떨어지게 될 어떠한 것도 그녀를 놀래키거나 당황시키지 않는데요. 자, 그래서 이러한 실패를 통해서 잘 회복하는 운동선수들, 그게 기수의 이미지고요. 그 기수는 떨어져도 놀라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죠? 실패로부터 잘 회복한다는 얘기. 그래서 본문의 내용과 가장 부합하는 내용은 1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은 실패는 어떠한 분야든지 자, 모든 분야에 있어서의 실패는 의미할 거래요. 너의 마음속에서 대절을 의미한대요. 너가 실패자다라는 것을 의미한대요. categorically 얘는 절대적으로 명확하게 이런 의미요. 근데 이건 본문의 내용과 전혀 반대되는 내용이죠. 2번은 본문의 내용과 어긋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자, 우리는 희망해야 된대요. 그 기수의 dominant 얘는 뭐 우세한, 지배적인 이런 뜻이죠. 어떤 우세한 자리 그것을 희망해야 된대요. 초기에 자주 희망을 해야 된다. 본문의 내용과는 관계가 없는 거죠. 기수가 나왔다고 지배적인 위치 그거를 희망해야 한다. 그런 얘기는 아니죠. 자, 그 다음에 4번은 자, wind up 얘는 끝내다, 무엇을 끝내다 라는 뜻도 있지만 어떠한 상황에 처하게 되다 라는 의미도 갖고 있어요. 자, 당신은 처할 수도 있대요. 어떤 입장이죠? 성공이 자기 자신을 드러낸대요. all at once. 갑자기 한 번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근데 본문의 내용이 뭐 성공이 갑작스럽게 찾아온다 이런 내용이 아니죠. 그래서 1번이 가장 적절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17번. 다음 기억 니은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연결사 문제는 앞뒤 문장이 역접인지 순접인지 파악하는 게 먼저죠. 자, 읽어보니까 많은 것들이 이루어져 왔대요. 구성되어져 왔다. 뭐로? 인도의 증가하는 그런 중산계층으로 이루어져 왔대요. 그러나 자, it is that 강조구문인데 that을 who로 바꿔 쓴 거죠. 자, 그러나 그것은 오직 가장 부유한 도시의 인구들이래요. who 뭐 하는 것은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추구할 수 있는 것은 뭐를 전형적인 일반적인 그런 서구의 중산계층의 생활 방식을 추구할 수 있는 것은 인도의 도시 지역에 있는 가장 부유한 사람들만이 그렇게 할 수가 있대요. 자, 그러면 기억 앞의 내용은 부유한 사람은 적단 얘기고 중산계층이 많단 얘기죠. 자, 그러면 뒤에를 보니까 인도의 인구는 여전히 시골스럽고 impoverished 얘가 아주 가난한 이런 의미죠. 가난하대요. 인도의 인구는. 자, 그럼 여기는 인도의 인구가 시골적이고 그러니까 시골 생활 방식이고 가난하다는 얘기는 서로 역접이 아니고 순접의 내용인 것이죠. 중산층은 많고 부유한 사람은 일부분들이다. 인도의 인구가 지금 그렇다. 똑같은 순접의 내용이기 때문에 기억에는 일단 3, 4번은 역접의 연결사니까 지우셨어야 되는 거죠. 1번은 therefore 얘는 앞에가 원인 뒤에가 결과여야 되는데 인과관계도 아니죠 사실. 그래서 by and large 얘가 대체로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2번이 가장 적절하고 뒤에도 확인을 해보면 자, 그리고 이러한 더 가난한 demographic 얘가 인구층. 자, 이러한 더 가난한 demographic 인구층은 이끌고 있는 중이래요. 인도의 지속되어지는 그런 인구 성장을 이끌고 있대요. 어쨌든 가난한 사람들이 인구 성장을 이끌고 있다. 자, 2030년까지 인도의 인구는 프로젝트가 예상하다라는 의미도 있죠. 예상이 되어진대요. 뭐 할 것이라고? 중국의 인구를 능가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어진대요. 자, 그러면 얘 앞뒤 문장의 또 관계를 보니까요. 더 가난한 인구가 인도의
지속적인 그런 인구 성장을 이끌고 있대요. 인구가 늘어난다는 얘기죠. 뒤에도 중국의 인구를 능가할 것이라는 얘기니까 똑같이 인도의 인구가 증가한다는 내용이잖아요. 역접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instead도 어차피 뒤에서 맞지 않죠. 역접이니까요. 그래서 순접인 연결사 infact를 고르셨어야 됩니다. 자, 마저 읽어보면 다수의 이러한 인구는 집중이 되어질 것이래요. 가장 가난한 지역에. 그런데 그 가장 가난한 지역에서는 기본적인 necessity, 얘는 필수품이란 뜻으로 쓰여 있어요. 기본적인 필수품들이 scarce, 부족할 그러한 가난한 지역에 집중이 되어질 것이래요. 자, 그래서 둘 다 역접이 없는 순접의 관계였습니다.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18번. 다음 글의 내용과 가장 일치하는 것은 inappropriate, 부적당한, 부적합한 그러한 정확성. 부적합한 정확성은 의미하는 것이래요. 뭐를? 정보나 어떤 수치들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래요. 어느 정도로? 더 큰 정도로. 뭐의? apparent, 얘는 외관상의, 외견상의, 겉보기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겉으로 봤을 때만 그런 정확한 정도까지 그러한 정도로 정보나 어떤 수치들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겉보기에만 정확한 거죠. 그죠? 부적합한 정확성이니까요. 뭐보다 맥락이나 어떤 상황에 적합한 것보다 더 큰 정도의 겉보기의 정확성을 가지고서 정보나 수치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래요. 자, 앞에 내용이 좀 어려웠죠? 자, 예를 들어 광고업자들은 자주 사용을 한대요. 결과를, 어떤 여론조사의 결과를 뭐 하기 위해서? 입증하기 위해서. 그들이 제품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어떤 여론조사의 결과들을 이용한대요. 때때로 그들은, 광고업자들은 주장한대요. 정확성의 수준을 주장을 한대요. based on은 뭐뭐를 기초로 하여. 근데 기초로 하지 않는 거죠. 신뢰할 만하게 근거에 기반하지 않은 채로 정확성의 수준을 주장을 한대요. 그래서 만약에 한 회사가 뭐 하는 세제를 판매하고 있는 회사가 95.45%의 영국 성인들이 동의했다라고 말을 한다면 뭐에? 이 세제가 더 하얗게 세탁이 잘 된다. 어떤 다른 세제보다. 라고 이렇게 동의했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그렇다면 이러한 정확성의 수준은 분명하게 부적합한 것이래요. 자, 왜 그러는지 살펴볼게요. unlikely,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죠. 대절할 가능성이 없대요. 모든 영국 성인들이 여론조사 받았을 가능성이 없대요. 그래서 그 결과는 오직 뭐를 근거로 한 거래요? 샘플만을 근거로 한 거래요. not 뭐가 아니고 전체의 인구가 아니고. 자, at best, 얘는 뭐 기껏해야, 잘해봐야 이런 의미죠. 기껏해봐야 회사는 주장하고 있어야 되는 거래요. 자, 95% 이상의 그러한 성인들이, 이렇게 여론조사를 요청받은 성인들이 동의했다라고 주장해야 되는 거래요. 뭐라고? 그들의 세제가 더 하얗게 세탁을 한다. 어떤 다른 세제보다 라고 주장을 해야 되는 것이래요. 자, even if, 비록 뭐라 할지라도 전체 인구가 여론조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결과를 주었던 것은 to 어디까지? decimal, 밑에 나와 있죠. 소수점 자리까지 그 결과를 주었던 것은, 자, absurd, 터무니없는, 어리석은 이런 의미죠. 터무니없는 것이 되었을 거래요. 자, even if 모든 사람이 여론조사 받았다 할지라도 그 결과를 소수점짜리까지 이렇게 제공하는 것은 아주 터무니없는 짓이래요. 근데 아까 앞에 내용에서는 소수점까지 이렇게 주어진 거죠. 터무니없는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보이려고 오히려 오바해서 소수점까지 정보를 주는 거죠. 그것은 정확하지 않은 정보죠. 왜냐하면 전체 인구가 아까 여론조사 받았을 가능성이 없으니까 오히려 소수점까지 쓰면서 믿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지금. 자, 그 효과는 뭐 하는 것이래요? 높은 정도의 과학적 정확성을 제시하고 있는 거래요. 자, in the research, 연구에서의 과학적 정확성의 높은 정도를 제한하는 것이래요. 그러나 자주 그 부적합한 정확성은, 자, 이게 자꾸 부적합한 정확성이란 얘기예요. 그죠? 그것은 시도이다. 뭐 하려는 시도래요? 비과학적인 그런 특성, 연구의 특성을 감추려는 그러한 시도래요. 자, 그런 내용으로 끝나고 있는데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자, 1번은 광고에서 사용하는 수치는 최대한 정밀해야 된다. 아니죠? 정밀해야 된다는 오히려 고객들을 속이는 것이죠. 그래서 1번은 본문의 내용과 어긋나고요. 그 다음 2번은 이용자 수는 특정 세제의 표백 효과를 뒷받침한대요. 그런 내용도 맞지 않죠. 자, 그 다음에 3번은 세제의 표백 효과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더 엄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는 본문에서 나와 있질 않아요. 아예 언급이 되어 있지 않은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은 필요 이상으로 정밀한 정보를 제시하는 연구는 비과학적인 경우가 많대요. 오히려 고객을 속이는 그러한 행위니까요. 4번이 본문의 내용과
가장 일치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19번 다음 빈칸 기업과 니은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대중의 정치적 의견은 썰 오브는 다소 이런 의미예요. 대중의 정치적 의견은 다소 뭐와 같을 수가 있대요. 그 구슬들의 수를 추측하는 것과 같을 수가 있다. 유리 그릇에 들어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추측은 관역을 벗어날 거래요. 그러니까 틀릴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나 평균적인 그런 추측은 충분히 큰 집단의 평균의 추측은 일반적으로 매우 옳을 것이래요. 정확할 것이래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개개인의 추측은 이렇게 틀리긴 하지만 그러나 여기가 중요한 거죠. 집단의 추측은 정확할 거래요. 집단은 똑똑하다, 정확하다 그런 얘기로 시작하고 있죠. 자, 그 생각은 that 뭐라는 생각 그 대중들이 일반적으로 come up with는 생각해내다, 고안하다 이런 의미죠. 그러면 좋은 전반적인 결정들을 생각해낸다 라는 그러한 생각은 때때로 뭐라고 언급이 되어진대요. 집단의 지성이라고 언급이 되어진대요. 그리고 그것은 놀랍도록 잘 작동을 한대요. 어떤 것들에 대해서. 자, 그럼 어쨌든 계속 집단은 똑똑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나오네요. 문제는 대절이래요. 정치에 있어서 우리는 그 유리 그릇을 보지 않는데요. 우리 스스로 직접 보지 않는데요. 우리는 그 유리 그릇을 뭐를 통해서 보냐면 미디어의 렌즈를 통해서 본대요. 그리고 미디어는 우리에게 정치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를 보여주는 것이래요. 대중의 정치적 의견은 전반부에서 유리 그릇에 투명한 그릇에 들어있는 구슬을 추측하는 것인데 그죠? 눈에 바로 보이겠죠? 그렇지만 정치에 있어서는 그 유리 그릇을 직접 보지 않는데요. 미디어의 렌즈를 통해서 보는 것이래요. 그럼 어떤 미디어의 의견들이 추가가 되고 하기 때문에 내가 직접 볼 수 있는 것과는 좀 달라지겠죠. 자, 그래서 기억본에 들어가기에 적당한 어휘를 살펴보겠습니다. 1번은 아포칼립틱, 얘는 종말론적인 전조가 되는 이런 의미인데 전혀 본문과는 관련이 없고요. 그냥 어려운 어휘를 써놓은 것이죠. 자, 그 다음에 2번은 투명하게 직접 보는 것이 아니고 미디어의 렌즈를 통해서 보는 거니까 왜곡되어진 정치적 견해를 보여줄 수 있겠죠. 말이 되고 그 다음에 균형 잡힌 것을 보여준다? 아니죠. 마이너스의 뜻을 가진 의미의 단어가 들어가야 되겠죠. 4번은 충돌하는, 상충하는 그러한 정치적 견해들을 보여준다. 마이너스의 뜻을 가진 단어이긴 하지만은 투명하게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렌즈를 통해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왜곡되어진 견해를 보여준다라는 것이 가장 적절하겠죠. 뒤에를 내용을 보니까 또 이것은 훨씬 더 멀리 간대요. 더 나아간다. 뭐보다? 진보주의적인, 보수주의적인 그런 편견보다 훨씬 더 나아가는 것이래요. 따라서 우리는 그런 미디어의 편견들을 인식을 해야 된다. 뭐 하기 위해서? 가능성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미디어들이 우리의 정치적 판단들을 버려버릴 그러한 가능성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편견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대요. 비록 뭘 할지라도 방법이 없다 할지라도 영원히 그러한 편견들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할지라도 자 근데 편견들은 나쁜 건데요.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거 그런 것들을 영원히 촉진시킬 수는 없긴 하지만 이 말이 되질 않죠. 그래서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20번 다음 보기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있다. 널리 받아들여지는 그런 생각 개념이 있대요. 자, 어떤 많은 피해를 주는 그러한 널리 받아들여지는 생각 개념이 있대요. 즉 그것은 뭐냐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다라는 개념이래요. 자, 그것은 거의 악시머런, 얘는 모순어법이라고 나와 있네요. 모순어법인 것이래요. 과학적으로 증명되어졌는데 그게 피해를 주니까 모순적이잖아요. 자, 바로 그 과학의 기초는 뭐 하는 것이래요? 자, 문을 열어두는 것이래요. 누구에게? 의심에게. 그러니까 의심의 여지를 열어둔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게 끝나고 있는데 기억번을 보니까 그러므로 certainty, 확실성은 not only but also네요. 쓸모없는 어떤 것일 뿐만 아니라 또한 사실 피해를 주기도 한대요. 만약에 우리가 신뢰성을 가치 있게 여긴다면 자, therefore는 앞에 인간관계가 나와야 되는데요. 인간관계의 관계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으로 시작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근데 보기를 보니까 니은으로 시작하는 건 아니네요. 그러면 디귿을 보니까요. 자, 의심의 여지를 열어두는 것이래요. 소재가 그렇게 끝나고 있죠. 자, 디귿은 소재가 주어진 문장과 잘 이어지고 있어요. 의심의 여지를 열어두어야 된다. 정확하게 우리는 계속해서 모든 것들을 질문하기 때문에 특히 우리 자신의 프레미스는 전제란 뜻이요. 우리 자신의 전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모든 것들을 질문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뭐 할 준비가 되어 있대요. 우리의 지식을 향상시킬 준비가 되어져 있다. 의심이 생기니까 질문을 할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내용이
잘 이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디귿 다음에 이어지기에도 인과관계가 맞지 않아요. 그럼 니은을 확인을 해볼게요. 우리가 계속해서 모든 것들에 의구심을 갖고 질문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식을 향상시킬 그런 준비가 항상 되어 있대요. 자, 그러므로 좋은 과학자라는 것은 절대 확신하지를 않는데요. 그렇죠. 얘는 인과관계가 맞죠. 계속 의심한다는 얘기죠. 자, 확실성의 부족은 정확하게 결론들을 더 신뢰할 수 있게 만들어준대요. 뭐보다? 사람들의 결론들보다, 확신하는 그런 사람들의 결론들보다. 왜냐하면 좋은 과학자는 준비가 되어져 있을 것이기 때문이래요. 이동할, 어디로? 다른 견해로 이동할 그런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에 더 좋은 증거나 아니면 novel, 얘는 새로운이란 뜻이 있죠. 새로운 주장이 이렇게 나타난다면 더 나은 그런 의견으로 옮겨갈 준비가 되어져 있는 거래요. 자, 그래서 의심을 품고 오히려 과학적으로 증명되었다, 확실성을 갖게 되면은 이 글에서는 더 안 좋다는 얘기죠. 의심을 자꾸 하란 얘기예요. 자, 그러므로 얘와 얘와의 인과관계가 맞죠. 그러면 자, 그러므로 확실성이라는 것은 쓸모없는 어떤 것일 뿐만 아니라 또한 사실 피해를 주고 있는 거래요. 만약에 우리가 신뢰성에 가치를 둔다면, 신뢰성을 중요시한다면 이라는 의미겠죠. 자, 그래서 의심의 문을 열어두어야 된다. 그 의심을 하기 때문에 질문을 하고 자꾸 의구심을 갖는 내용. 디귿 다음에는 니은이 이어졌었죠. 인과관계로. 그 다음 마지막으로 니은에 대한 인과관계는 기억으로 이어지는 것이 가장 올바른 글의 순서였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20문제를 꼼꼼히 살펴보았는데요. 만족스러운 결과 얻으셨나요? 결과를 떠나서 이번 필기시험을 보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고생 많으셨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시험을 보신 분들께서는 앞으로의 체력 테스트와 면접을 잘 준비하셔서 경찰이라는 날개를 펴고 꿈을 향해 비상하시기를 바라고, 앞으로의 시험을 준비하고 계신 예비 공무원분들께서는 이번 기출문제의 유형과 포인트를 비교하고 분석하는 그런 알찬 시간 가지셨기를 바랍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반복 시청하시길 바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모르겠는 부분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꼼꼼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대한민국 모든 예비 공무원 여러분들과 우리 영스파 가족 여러분들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